네, 안녕하십니까. 전기이사 2과목 전력공학 2011년 2회 문제풀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21번부터 보십니다. 21번. 삼상전원에 접속된 델타 결선의 콘덴서를 Y 결선으로 바꾸면 진상 용량은 어떻게 되는가 그랬어요. 우리 콘덴서 콘덴서 용량은 삼상에다가 델타 결선하느냐 Y 결선하느냐죠. 그래서 삼상에다가 용량을 구할 줄 아셔야 돼. 콘덴서 용량, 용량은 어떻게 계산돼요? 3에다가 한 상의 콘덴서 용량 가지고 곱해주면 되겠죠? 한 상의 콘덴서 용량은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3에다가 2의 I를 곱하는 거죠. 전류 I를 곱하는데 그 전류가 그냥 I가 아니라 C죠. C. 얘가 뭐예요? 충전전류죠. 충전전류입니다. 충전전류를 해보면 3에다가 2에 얘는 IC는 어떻게 나와요? 오메가 C2로 나와서 얘는 어떻게 된다? 결국 3의 오메가 C2의 자승이 뭐가 되는 거예요? Q의 삼상 용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여기에 보시면 델타와 우리 풀이가 Y로 다 별도로 해놨는데 델타와 Y로 다 분리를 해보면 델타에서는 상전압이나 선간전압이 어떻게 되나요? 같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죠? 우리 Y결선에서는 상전압과 무슨 전압이 선간전압이 어떻게 변해요? 루트 3배만큼 차이가 있죠. 루트 3배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상전압은 선간전압의 몇 배? 죄송합니다. 루트 3분의 V만큼의 차이가 있죠. 자, 우리 델타 결선이다 그러면 델타 결선에서는 이렇게 구해야 되겠네. 그러면 3오메가 C에다가 전압을 뭐로 바꿀 수 있어요? 선간전압으로도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델타 결선에서의 Q 델타다 그러면 3 오메가 C V자승으로 표시할 수 있겠죠. Q에 예를 들어서 Y 결선이다 그러면 3 오메가 C에다가 상전압을 뭘로 바꿔야 돼? 선간전압으로 바꿔준 루트 3분의 V의 자승으로 표시해 줘야 되겠죠. 루트 3 자승 지워주면 뭐가 되지? 3배가 되죠. 서로 지워주면 뭐만 남어? Y결선에선 오메가 C V자승만 남는 거죠. 자, 잘 보세요. 서로 보시면 몇 배 차이가 있어요? 3배의 차이가 있죠. 그런데 문제에서 뭘 물어봤어? 델타 결선의 콘덴서를 Y로 바꾸면 그랬으니까 QY는 몇 배가 되는 거예요? 델타의 3분의 1배가 되는 거죠. QY는 3이 없잖아. 3배의 저하가 돼 있으니까 Q의 몇 배, 델타 결선의 몇 배가 되는 거야? 3분의 1배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죠. 2번. 네, 정리 잘 하시고요. 22번 보시면 한류 리액터를 사용하는 목적은 뭐냐 그랬는데 우리 리액터 종류를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한류 리액터는 단락 용량을 제한하는 겁니다. 단락 용량을 제한하는 것이다. 또 리액터 중에 직렬 리액터가 있습니다. 직렬 리액터는 그럼 뭐 하는 거냐? 얘는 제5조파를 제거하는 겁니다. 5조파 제거.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병렬 리액터가 있나요? SHR, 블로 리액터라고 하죠. 파라렐 리액터, 블로 리액터는 뭐 하는 거예요? 페란티 현상이 생겼을 때, 페란티 현상이 뭐야? 송전단 전압보다 수전단 전압이 높아지는 현상, 페란티 현상이 생겼을 때 블로 리액터를 투입하면 뭐가 되는 거야? 수전단의 전압을 낮출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페란티 현상 방지다. 페란티 현상 방지할 때 사용하는 것이다. 그랬고요. 우리 콘덴서로 들어오면 직렬 콘덴서가 있고 병렬 콘덴서가 있는데 콘덴서다 이번엔. 콘덴서는 뭐 하는 거예요? 선로에, 장거리 송전 선로에 직렬로 설치해 주면서 X값을 저감하고 전압 강화를 감소시켜 주는 거죠. 감소시켜 주는 것이다. 그 다음에 병렬 콘덴서는 뭐예요? 병렬 콘덴서는 뭐 하는 거다? 역류를 개선하는 것이다. 역류를 개선하는 것이다. 이 정도 알아두시고 우리 문제에서는 한류 리액터의 사용 목적 물어봤으니까 답은 2번에 있네요. 그죠? 2번. 자, 23번으로 갑니다. 23번은 전선 지점에 고저차가 없는 경우 고저차가 없답니다. 전선을 이렇게 지지해 놨는가 봅니다. 전선을 이렇게 지지해 놨는가 봐요. 거기에 전주가 있고 애자를 달아서 전선에 이렇게 설치해 놨는데 전선 지점 간에 약간 차가 보이네요. 지점에 고저차가 없는 이렇게 애자를 설치하고 전선을 달아놨나 봅니다. 이렇게 설치했는데 이 경우 경관이 300m랍니다. 이 경우 300m의 경관을 갖고 있고 이때 2도가 9m랍니다. 이때 2도가 뭐예요? 2도.
수평면으로부터 수직으로 처진, 전선에 처진 정도를 dB라고 하고 얘를 2도라고 하죠. 그 2도가 9m였답니다. 인 송전선로가 있다. 지금 이 2도를 11m로 좀 증가시키고 싶다. 이때 경관에 더 늘려야 할 전선의 길이를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그러면 D-를 구하시오 이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구해야 되는 거야? D-를 얼마라고 할 때? 11m라고 할 때 이때의 길이를 L이라고 한다면 11m라고 했을 때의 길이를 L-라고 할까? 이 L-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L은 실제 길이 L을 먼저 구해보자. 경관 S 플러스 3S분의 8D의 자석. 정규 공부하시면서 이 정도는 시간 다 외우셨겠죠? 이렇게 구해봐라. 그러면 S가 얼마예요? 300m 플러스 3 곱하기 300분의 8 곱하기 dB 얼마였어요? 원래 9의 자승이었다. 이거 계산하시면 얼마 나오냐? 300.72m가 나옵니다. 원래 전선이 경관은 300이지만 2도 dB 9m 쳐져 있을 때의 실제 전선의 길이는 300.72m랍니다. 다시 얘를 얼마로 하고 싶다는 거야? 2도를 11m로 하고 싶다니까 S 플러스 3S분의 8D의 자승은 얼마라고 하고 싶대? 300 플러스 3 곱하기 S가 얼마? 300분의 8 곱하기 D만 어떻게 하는 거야? 11의 자승으로 해주면 얘를 계산했더니 얼마? 301.07m가 됐답니다. 결국 D를 11m로 9m짜리를 11m로 늘리기 위해서 얼마가 더 필요한 거야? 301.07에서 300.72m를 빼버리면 되겠죠. 그러면 실제 길이가 나타나겠네요. 그죠? 걔는 301에다가 뭐 빼주면 돼? 300.72를 빼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뺐더니 얼마? 0.35m. 결국 0.35m가 나오더라. 그러면 얘를 센치로 구하라 했으니까 얘 어떻게 해야 돼? 앞으로 뒤로 해줘야지만 센치가 나오겠죠. 그럼 얼마? 35cm가 나온답니다. 하나, 둘, 센치를 메달로 바꾸니까 35cm가 나옵니다. 메달을 센치로 바꾸는 거죠. 35cm 몇 번? 3번에 있네. 3번. 자, 그 다음 24번으로 가죠. 다음 중 수차의 특이 속도를 나타내는 식을 쓰시오. 단 N은 RPM, H 유연학차, P 유연학차, H메다에서의 최대 출력 킬로와트랍니다. 자, 우리 특이 속도라는 게 뭔지 먼저 좀 알자. 특이 속도. 특이 속도가 뭐예요? 특이 속도가? 특이 속도는 이런 겁니다. 저수지가 있고 낙차가 큰 터빈이 있습니다. 여기 낙차가 큰 데다가 터빈을 달아놨고 낙차가 적은 데다가 터빈을 달아놨습니다. 이 터빈이 어떻게 되겠어요? 방수로가 있을까요? 물이 이렇게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터빈에 뭐 달아놨지? 발전기가 있고 발전기가 이렇게 있는데 이 터빈이 낙차가 큰 곳에 설치한 터빈은 그 터빈의 크기가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하자. 100이라고 하면 이 낙차가 적은 곳에 터빈을 달면 같은 속도를 내려면 이 터빈이 얼마나 해줘야 되냐면 이딴만 해줘야 됩니다. 약 1000쯤 돼야 되는 거야. 1000쯤 돼야 됩니다. 그러면 경제성이 없잖아요. 터빈을 너무 크게 만들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터빈을 서로 같은 효율로 맞추려면 이 터빈의 원래 낙차에 의한 출력을 구시라고 한다면 특유한 속도, 지가 갖고 있는 특유 속도를 지정을 해줍니다. 걔를 10%라고 하자. 그러니까 100을 맞추기 위해서 그 터빈의 경제성 100을 맞추기 위해서 원래 낙차에 의한 터빈 속도가 얼마? 터빈의 크기가 90이다 그러면 특유한 속도에 의한 거 10을 이렇게 맞춰주면 얘도 마찬가지 낙차가 적은 데서는 터빈의 크기를 똑같이 100으로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낙차 속도는 10밖에 안 되니 어떤 특유 속도를 갖다 들이대고 얘를 90%로 해주면 진짜 터빈 크기를 낙차가 큰 데나 작은 데나 이렇게 맞출 수 있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특유 속도가 뭐냐 도대체. 특유 속도의 정의는 이겁니다. 단위 낙차 1m에서 1kW의 출력을 내기 위해서 필요한 1분간의 회전수야. 그걸 우리는 특유 속도라고 하고 그 특유 속도를 서로 이렇게 맞춰줘야지만 터빈 크기에 경제성이 있더라 이거야. 그래서 경제성을 맞추기 위해서 낙차가 적은 데서는 특유 속도가 커지고 낙차가 큰 데서는 특유 속도가 작아도 됩니다. 아시겠죠? 이 정도만 알아두시고 그 특유 속도를 구하는 공식을 한번 보면 그 특유 속도는 이렇게 구한답니다. 어떻게? 속도에다가 P의 H의 2분의 1승에 H의 4분의 5승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단위는 특유 속도는 제가 아까 뭐라 했지? 정의가
단위낙차 1m에서 1kW의 출력을 내는데 필요한 속도라 해서 메가점 킬로와트로 표시를 하든가 아니면 RPM으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어떤 책에 보면 메가점 킬로와트로 되어 있고 어떤 책에는 RPM으로 되어 있더라. 틀린 단위가 아닙니다. 둘 다 똑같은 단위다. 그래서 요 공식에다가 어떤 숫자가 주어지면 숫자만 넣어주면 특유 속도의 크기를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이 낙차에 의한 수차의 속도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 이 속도에다가 어떤 비율을 넣어야지만 서로 경제성이 있느냐 이걸 찾는 공식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 몇 번에 했어요? 이런 게 없네요. 2분의 1 쓰면 여기가 뭐야 돼? P에 루트가 씌워지는 거죠? 우리 답은 이렇게 해놨네. 이거를 루트를 씌워놓고 2분의 1승으로 됩니다. 라고 표시해줬죠? 답은 1번에 있죠, 1번. 자, 그 다음 25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25번은 송전선 보호 범위 내에 모든 사고에 대하여 고장점의 위치에 관계없이 선로 양단을 쉽고 확실하게 동시에 고속으로 차단하기 위한 개점 방식은 자, 답은 어디에 있냐면 4번에 보시면 있습니다. 표시선 개점 방식이다 그랬습니다. 표시선 개점 방식.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송전선 보호 방식이에요. 우리나라 이제 송전선 보호 방식이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25번은 이렇게 했습니다. 송전선이 있다면 여기가 발전단이다 그러고 송전선이 있고 여기가 뭐 서브스테이션 변전소가 있다 그러면 이거 송전선이잖아요. 이 송전선을 보호하는 방식이 옛날에는 양측에 과전류계 전기만 갖고 그냥 방사능이기 때문에 한쪽 방향이기 때문에 과전류계 전기 OCR만 가지고 해냈었어요. 고장을. 그러다가 선로가 자꾸 이거 뭐 분기가 되고 이제 T자 분기 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느 방향에서 고장이 중간에 막 변전소가 막 생기고 부하들을 막 요구를 하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 OCR에서 어떤 방식이 됐냐면 거리계전기 방식으로 바뀝니다. 거리계전기 방식으로 바뀌었다가 최근에는 어떤 방식을 사고 있냐면 파일럿 와이어 방식을 사용하였습니다. 파일럿 와이어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파일럿 와이어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 요걸 물어보는 것 같으네요. 선로의 양단을 쉽고 확실하게 고속 차단하기 위한 개점 방식은 4번에 보시니까 있네요. 파일럿 와이어 개점 방식 해서 표시선 개점 방식이다. 그래서 4번을 사용하고 있고요. 자, 26번으로 갑니다. 수력발전소에 사용하는 수차 중 15m 이하의 전압차에 사용되는 조력발전용으로 알맞는 수차는 조력발전이 어디에? 조력발전. 바다를 막아서 어떻게 하는 거야? 가로림만이라든가 우리나라로 따지면 어디예요? 저쪽 가로림만 말고 또 어디에 있죠? 저기 어디지? 시와오 조력발전. 이런데 조력발전소가 있죠. 그 조력발전소는 낙차가 대단히 낮죠. 어떻게 하는 거야? 민물이 들어올 때 물을 어떻게 놨다가 가둬놨다가 나갈 때 발전을 하든 민물이 들어올 때 발전을 하든 또는 나갈 때 들어올 때 다 발전을 하든 이런 방식을 취하는 게 조력발전이죠. 그런 데는 낙차가 적기 때문에 어떤 수차를 사용해야 되냐면 원통형 수차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 원통형 수차가 우리나라 이 조력발전소뿐만 아니라 여기에도 적용이 되어 있죠. 어디에? 이 한강 남한강 수계에 보면 맨 위에 뭐 있죠? 화천댐 있죠? 화천댐 있고 그 다음에 뭐 있나요? 춘천댐, 의암댐, 그 다음에 청평댐, 그 다음에 여기 팔당댐 있죠? 팔당댐도 낙차가 적기 때문에 이 팔당댐에도 뭘 사용하고 있다? 여기도 튜블러 수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통형 튜블러 수차를 사용합니다. 왜? 원통형 튜블러 수차는 3에서 몇 메다? 20m 정도의 낮은 낙차에 사용하는 수차입니다. 나머지 뭐 예를 들어서 화천댐이다 그러면 저수지죠. 그 다음에 여기 소양강댐 있나? 어디에 있나? 소양강댐 있죠. 소양강댐 이런 데는 다 저수지예요. 소양강. 그 다음에 여기 뭐 있나? 충주댐 이런 데는 다 뭘 사용하냐면 프란시스 수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는 프란시스 수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프란시스 수차를 사용하고 있다. 나머지들은 뭐 이런 데는 카플란 수차 사용하고 카플란 이런 수차들을 각각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낮은데 이런 데는 뭘 사용한다? 이 카플란 수차는 약 3에서 90m쯤 되는 데 사용하는 거고요. 이런 데는 뭐 튜블러 수차 같은 프란시스 수차 같은 건 50에서 약 530m 정도의 낙차가 있는 데다가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튜블러 수차는 3에서 20m 또는 조력발전소에 사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답은 4번에 있네요. 4번. 아시겠죠? 자, 27번으로 갑니다. 수변전 설비에서 1차 측에 설치되는 차단기의 용량은 어느 것에 의하여 정해지는가 그랬는데 이런 거죠. 변전소가 있고 또는 아니면 발전소가 있고 발전소나 변전소가 있는데 여기서 전원을 끌고 와갖고 전원을 끌고 오다 보니까 여기서 고장이 발생을 했답니다. 어떤 뭐 사용하다 보니 고장이 발생을 하면 이 고장 전류는 어디서부터 들어오는 것을 따져야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고장점으로부터
전원이 된 곳, 전원 측으로부터 고장 전류가 들어옵니다. 고장 측으로부터 뭐가 고장이 공급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답은 몇 번에 있는 거예요? 3번에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우리 옛날에 이런 거 해보셨을 거야 아마. 정규 공부하셨던 분들은 첫 번째 선로에 뭐를 기준한다? 어떤 기준값을 결정을 하고 기준 용량을 결정한다는 거지. 기준 용량을 결정해서 각각의 퍼센트 임피던스가 선로에 임피던스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발전기 임피던스가 있을 거예요. 이 임피던스들을 뭐 하는 거야? 기준에 대해서 얘를 기준으로 했다면 선로를 기준으로 했다면 선로에 대해서 뭐 해야 돼? 퍼센트 ZG를 환산해 줘야 되죠. 환산해 주는데 그 환산하고 나서 세 번째 맵을 그리고 맵을 그린 다음 네 번째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퍼센트 Z를 토탈 합성하잖아. 합성. 이 합성할 때 이 퍼센트 Z 합성하는 게 고장 전류가 어디서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서 들어오는 걸 가지고 합성을 해서 나중에 최종 다섯 번째 뭐고 하는 거야? 단락 전류라든가 PS를 계산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 고장 전류가 들어오는 것은 누구의 거? 전원 측의 임피던스만 가지고 뭘 해야 된다? 합성해서 고장 전류나 단락 전류를 계산해야지. 만약 이쪽에 부하 측이 있다 그러면 부하 측의 것도 고장 전류가 들어오느냐? 안 들어와요. 부하 측에서는 고장 전류가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안 들어온다. 여기에 임피던스가 있을 거 아니야? 얘들 합성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전원 측, 공급 측, 단락 용량을 가지고 계산합니다. 다음 몇 번? 3번. 자, 그 다음 28번. 가공선에서 성간거리를 도체 반지름으로 나눈 값 R분의 D가 클수록 인덕턴스는 어떻게 되고 C는 어떻게 되느냐요? 자, 우리 28번은 L은 어떻게 되고 C는 어떻게 되냐를 물어보는 거죠. L은 여러분들 공식이 어떻게 되죠? L은 0.05 플러스 0.4605 로그 10 R분의 D로 계산되죠. 0.05 플러스 0.4605 로그 10을 하는 R분의 D에서 얘가 크면 어떻게 되느냐요? 얘가 크면 인덕턴스는 커지겠네. 그죠? 다음 C는 어떻게 되죠? 로그 10을 하는 R분의 D분의 0.02413인데 얘 자체가 다 커진답니다. 얘가 커지면 C는 작아지겠죠. 다음 몇 번에 있어요? 3번에 있네요. 뭐 이런 문제도 네. 그냥 맞추라고 주는 문제죠? 자, 29번. 직접 접지 방식에서 변압기의 단절연이 가능한 이유는 단절연이 가능한 이유를 찾아보랍니다. 단절연이 뭐야? 단절연. 이런 거죠. Y결선의 중성점은 어떻게 하지? 직접 접지 방식에서 대지에 뭐예요? 직접 동선이나 철선으로 뭐 한 거야? 접지해 놓은 거죠. 그럼 우리 대지의 전압은 몇 볼트죠? 지구의 전압은 0볼트죠. 대지전위는 0볼트입니다. 자, 0볼트에다가 철선으로 묶으면 이론적으로 중성점은 몇 볼트가 뜨는 거야? 0볼트가 뜨죠. 자, 그런데 이건 뭐야? 변압기입니다. 이렇게 변압기 코일이야. 변압기 코일. 그 변압기 코일의 중성점은 0볼트지만 단자측으로 갈수록 뭐예요? 전압이 높아지겠지. 무슨 전압이 뜨겠어? 각각 A상의 단자전압, B상의 단자전압, C상의 단자전압이 이렇게 떠 있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 여기에 떠 있는데 이때 절연을 이렇게 해도 되나? 이렇게? 절연을 이렇게 하겠단 말이야. 여기는 0볼트니까 단계적으로 절연을 조금 하고 다음 전압이 좀 더 높아지니까 자꾸 갈수록 높아지니 단계적으로 이렇게 절연하겠다 이거야. 단계적으로. 이렇게 절연하는 것을 우리는 단절연이라고 합니다. 단절연인데 그 이유가 뭐냐? 단절연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 3번에 보시니까 이렇게 되네. 중성점의 전위가 0볼트로 낮음으로. 그래서 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현실적으로 이렇게 절연할 수 있어요? 절연 못하지. 어떻게 코일 하나를 가지고 저렇게 계단처럼 절연합니까? 어떻게? 그래서 얘네들을 저감하는 저감절연, 균등하게 하는 균등절연을 하고 있죠. 저감절연을 할 수 있더라. 답 3번에 있죠. 30번. 자, 30번 보면 탑각의 접지와 관련이 있다. 탑각. 탑각이 뭐예요? 철탑의 탑, 철탑의 탑 하나, A, B, C, D각, 네 각으로 되어 있잖아. 그 탑각 접지와 관련이 있답니다. 접지봉으로서 희망하는 접지 장치를 얻을 수 없답니다. 줄일 수 없을 때 사용하는 게 뭐냐요? 30번. 자, 우리 철탑이 있는데 철탑이 이렇게 네 각이 있답니다. 네 각. 자, A각, B각, C각, D각이라고 하는데 이 네 각 중에서 접지봉 갖고 원래 이렇게 하는가 봅니다. 접지봉 갖고 이렇게 접지를 했는데 필요한 접지장 값을 얻을 수 없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매설지선을 쭉 설치합니다. 매설지선을 이렇게 방사장이 됐든 어떤 방식으로 됐든 접지를 합니다. 이렇게 접지를 하는데 그걸 뭐라고 한다고? 우리는 매설지선을 설치하면 된다. 그러면 접지장 값이 어떻게 되는 거야? R이 0으로 떨어진다.
0까지는 못 떨어뜨리겠죠. 뭐 15옴 미만으로 제1종 접지하면 되니까 15옴 미만으로 떨어뜨리면 되겠다. 15옴 미만으로 떨어뜨리면 어떤데요? 이상전압이 치더라도 그 이상전압이 대지로 잘 방전이 될 것이다. 만약에 저항값이 높으면 방전이 안 돼서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점에 전위가 상승되고 전위가 상승됨으로써 전선에 뭐예요? 원래 전선이 설치되어 있는 이 전선에 뭐가 되겠어? 거꾸로 섬락을 발생한다. 그 섬락을 뭐라 그래? 역섬락이다. 역섬락이 발생을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송전선에 이상전압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역섬락 방지를 차원에서 매설지선을 설치해야 한다. 이 말이죠. 답 2번에 있네요. 그죠? 31번으로 갑니다. 3만 kW의 전력을 50km 떨어진 지점에 송전하는 데 필요한 전압은 몇 kV 정도인가 스틸식에 의해 결정하라 그랬어요. 스틸식 VS를 결정하는데 그때 식은 어떻게 되는데 5.6 루트 어떻게 되죠? 0.6 L 플러스 100분의 P입니다. 여기서 L은 킬로미터이고 기본 단위가 P는 킬로와트가 기본 단위입니다 라는 걸 알고 계실 거고요. 여기 계산 그냥 계산기 이렇게 다 식에다만 넣어줘라. 0.6 곱하기 길이가 몇 킬로미터요? 50km가 주어졌고 플러스 100분의 전력이 얼마? 3만 킬로와트가 주어졌습니다. 단위 환산할 필요가 있다 없다? 전혀 없다. 다 킬로와트, 킬로미터가 주어졌으니까 이거 계산기만 잘 누르시면 되겠다. 그러면 몇 킬로볼트 나온다 그랬어요? 99.91킬로볼트다. 고로 100킬로볼트다. 야, 답 몇 번? 4번에 있네. 자, 32번으로 가겠습니다. 저런 정도는 무조건 풀어주셔야 됩니다. 불평형 부하에서의 역류를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불평형 부하에서 역류를 계산하시오. 역률은 자 우리 이런 역률 나오거나 콘덴서 문제가 나오면 무조건 삼각형을 그리세요. 삼각형을 그려서 여기가 변압기 용량 P상전력이 되겠지. PA라고 표시하겠습니다. PA는 몇 kVA입니다. 변압기 용량은 결국 뭘로 표시한다는 거야? kVA 또는 MVA로 표시한다는 거죠. 얘가 P상전력이야. 그러면 P상전력일 때 여기가 역률이 코사인 세타가 예를 들어서 뭐 0.8이다. 그럼 0.8 곱해서 뭘 구할 수 있어? 유효전력을 구할 수 있죠. 유효전력은 어떻게 구해요? kVA, 볼트 암페아, VI죠. 볼트 암페아. 볼트 암페아에다가 뭘 곱하겠다는 거야? 역률을 곱하면 걔가 뭐가 나오는 거야? 유효전력이 나오죠. 자, 무효전력은 그럼 어떻게 구하느냐? 요 무효전력분, 실수분 말고 허수분, 무효전력은 어떻게 구하느냐? 무효전력은 어떻게 구해요? Q라고 한다면 Q는 PA에다가 뭘 곱하면 돼? 사인 세타를 곱하든지 P에다가 탄젠 세타를 곱하면 구할 수가 있는 거죠. P에다가 탄젠 세타를 곱해보자. 세타를 곱하면 Q값을 구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뭘 물어봤어요? 코사인 세타 값은 어떻게 구하는데 코사인 세타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코사인 세타는 저 P 공식에서 VI분의 뭐가 되는 거야? P가 되는 거죠. VI분의 P 유효전력이 될 것이다. 이 VI는 뭐라 그랬어? P상전력이라 그랬죠. P상전력. PA라고 표시한 P상전력분의 유효전력의 차가 되겠죠. 그걸 우리는 역률이라고 하죠. 역률. 자, 이 PA는 벡터 합성. 여러분들 임피던스 Z 합성할 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임피던스 Z는 실수 플러스 허수의 벡터 합성이다라고 풀지 않았어요? PA도 똑같은 거 아니야? 유효전력과 실수분과 허수분의 벡터 합성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표시할 수 있나요? PA를 P 유효전력에다가 제2의 Q 값인 뭐야? 벡터 합성분의 유효전력 들어가면 되는 거죠. 얘들을 다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말로 표현하면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의 벡터 합성이 되는 거죠. 분의 유효전력 값이 되겠지. 각 P상전력의 벡터 합이라고 표시해도 되겠네. 그래서 답은 몇 번에 있는 거예요? 4번에 있네요. 더 안 쓰겠습니다. 4번. 자, 33번으로 갑니다. 송전선로의 코로나 인계전압이 높아지는 경우는 그랬어요. 33번은 코로나 인계전압이 높아지는 경우는 그랬는데 코로나 인계전압 식을 써보면 되죠. 원래 코로나는 어떨 때 일어나는 거예요? 전압이 높은 데서 공기의 절연이 부분적으로 파괴되어 뭐 하는 거예요? 불꽃 현상을 일으키는 거죠. 그게 코로나죠. 부분적으로 파괴되는 겁니다. 자, 거기에서의 코로나 인계전압 E0는 공식이 이렇게 되나요? 24.3 M0 M1에 델 D 로그 11m로 하는 R분의 D 킬로볼트죠. 자, 여기서 24.3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물어보죠. 이 E0는 큰 게 좋은 거예요? 낮은 게 좋은 거예요? 얘 명칭이 뭐야? 코로나 인계전압. 인계값이 뭐야? 인계전압이 커야 좋은 거야? 낮은 게 좋은 거야? 코로나가 개시하는 전압이죠. 개시하는 전압은
높아야지. 높아야 어떻게 되는 거야? 높아야 코로나가 잘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이 개수들, 이 모든 개수들이 다 커야지만 코로나 인계 전압이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24.3은 이건 계단식입니다. 계단식에서 나온 정해진 값이고 M0는 전선의 표면 개수니까 얘는 별 차이가 없단 말이죠. 단선을 사용하거나 연선을 사용하거나. 근데 단선을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단선을 사용할 수는 없으니까 다 연선으로 되어 있죠. 속전선로는. 그 다음에 M1이라는 게 뭐야? 날씨 개수다. 날씨 개수. 이거 누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죠? 조물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지. 그 다음에 대는 뭐예요? 상대 공기 밀도죠. 대지면에 1m에 철탑을 설치했느냐, 100m에 설치했느냐, 거기마다에 뭐가 틀려? 상대 공기 밀도가 틀린 거죠. 그 다음 D는 뭐예요? D. 전선의 지름이잖아. 얘를 키우면 되겠네. 전선의 지름을 키우면 코로나가 개시하는 전압, 인계 전압이 커지더라 이거야. 그죠? 얘를 크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단도체 요만한 걸 딱 잘라서 위아래로 나눈다면 위에 거를 이만하게 똑같이 만들고 아래 거를 똑같이 만든 뭘 사용하자? 복도체를 사용하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 전류 I를 흘린다. 여기 전류를 I를 흘린다. 얘 원래 R상을 뭘로 한 거야? 두 개로 쪼개놓은 거잖아. R과 R-로 쪼개놓은 거 아니에요. 여기 전류 흘리면 지네들 같은 전류니까 서로 반발할 거 아니야. 이렇게 반발하면 뭐가 커지는 거야? 거기에 따라서 등가 반지름이 커진다. 당연히 전선이 임만해졌다 이 말이지. 그래서 전선의 지름을 키우면 코로나 개시전압이 커질 것이다. 답 몇 번에 있어요? 지름이 큰 경우에 인계전압이 높아진다. 답 2번에 있네. 34번으로 가겠습니다. 34번은 다음 중 영상 변류기를 사용하는 계전기는 그랬는데요. 영상 변류기를 사용하는 계전기는 그랬습니다. 참 문제가 좀 그렇네요. 영상 변류기가 영상 변류기. 영상 전류를 검출하기 위해서 영상 변류기 ZCT를 사용하는데 이 ZCT를 사용하는 것이 어디냐요? 어디? 영상 전류가 흐르면 뭐가 동작하겠어? OCGR이 동작하죠. ZCT 가지고 영상 전류를 검출해서 이 OCGR에 신호를 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얘가 OCGR이 뭐예요? 오버 커런트 그라운드 리레이. 오버가 뭐야? 얘가 뭐예요? 커런트 전류 지락이죠? 접지, 그라운드, 지락. R이 뭐예요? 릴레이, 계전기를 얘기하죠. 과전류, 지락 계전기다. 과전류, 지락 계전기다. 지락, 과전류 계전기다. 말만 좀 바꿔놨네요. 그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될 겁니다. 영상분 검출은 누가 하는 거라고? 얘가 하는 거고. 정상분, 부하전류, 이런 것들은 누가 검출하는 거예요? 과전류는. 과전류죠? 지락전류가 아닌 과전류. 이런 과전류는 누가 검출하는 거야? OCR 가지고 검출하는 거죠. OCR 가지고 검출하는 겁니다. OCR 가지고 과전류를 검출하고 지락전류는 누가 검출한다? 지락 과전류 계전기, 과전류 지락 계전기 가지고 뭐를 검출한다? 영상전류를 검출하는 겁니다. 답은 3번에 있습니다. 자, 35번으로 갈까요? 35번. 수전단에 단락한 경우 수전단에서 본 임피던스가 300오hm, 수전단을 개방한 경우 송전단에서 본 임피던스가 어드미턴스가 1.875 곱하기 10-3승 모의 밑줄. 자, 오음과 모 잘 맞죠? 단위가 잘 맞아 있네요. 왜 밑줄을 그리냐면 어떤 문제에 보면 여기 단위를 오음으로 준 데가 있습니다. 오음. 어드미턴스의 단위를 뭘로 줬다? 오음으로 줬습니다. 그러면 어드미턴스 넣어줄 때 오음을 뭐 해줘야 돼? 역수 취해줘야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유심히 보시고요. 1대 송전선의 특성 임피던스는 약 몇 오음인가? 그래서 특성 임피던스는 계산식이 어떻게 되죠? Z 오메가로 한다면 루트 Y분의 개방 어드미턴스죠. 개방 어드미턴스 분의 단락 임피던스 값 들어가는 거지. 자, 그러면 주원대로 그냥 넣어주면 되겠네요. 이거는 YS0가 얼마 주어졌어요? 1.875 곱하기 1.875 곱하기 10-3승이 주어졌고 ZSS 단락 임피던스가 얼마 주어졌어요? 본 임피던스 300오hm 주어졌네. 이거 계산기 눌러라 이 말이에요. 400오hm 나온답니다. 뭐 이런 거는 간단히 풀어주셔야 되겠죠. 헷갈리지 마세요. 이거는 단위가 기본 단위가 모입니다. 모 그죠? 이거는 뭐예요? 오음입니다. 네. 헷갈리시면 안 되겠다. 3번에 답이 있네요. 자, 그다음 36번으로 갑니다. 애자가 갖추어야 할 구비 조건으로 옳은 것을 찾으시오. 애자는 뭐예요? 어디에 달려 있는 거야? 인슐레이터는 어디에 달려 있어요? 가공에 이렇게 보면 항상 햇빛과 빗물도 맞고 해도 맞고 뭐 그런 거죠. 그런 데 달려 있는 애자의 특성이 구비할 조건은 그랬습니다. 1번부터 보기를 좀 같이 보시면 온도의 급변에 잘 견디고 습기도 잘 흡수해야 한다. 맞을 것 같죠? 2번 지지물의 전선을 지지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적 강도를 갖추어야 1번에 보시면
온도의 급변에 잘 견디고 습기를 흡수하면 안 되지. 왜냐면 이 애자는 이렇게 생겼어요. 애자가 어떻게 생겼냐면 애자를 그려보면 위에는 뭐로 돼 있어? 쇠로다 이렇게 해놓고 사기 그릇으로 이렇게 해놨죠. 사기로 다 감싸놓고 애자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주물주물 해갖고 이렇게 생기고 여기에 또 뭐 있어요? 쇠 봉이 이렇게 하나 달려있죠. 쇠 봉이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그럼 이건 사기 그릇하고 쇠를 어떻게 소성을 할 거야? 서로 굴 수가 없으니까 이 안에다 뭐 쳐놨냐면 이렇게 공구리 쳐놨어요. 공구리. 쇠하고 이렇게 공구리 쳐놨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구리 쳐놨겠지. 이렇게 쇠하고 사기하고 같이 붙여주려고. 이 콘크리트는 여러분들 비가 맞고 햇빛에 쬐었다가 비가 맞고 이렇게 습기를 먹으면 얘가 뭐가 돼요? 풍화작용이 되잖아. 풍화. 그러면 나중에 뭐야? 이 쇠가 뚝 빠질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습기를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1번은 아니겠지. 2번. 지지물의 전선을 지지할 수 있는 충분한 기계적 강도를 가져야 된다. 그냥 2번이 답이 되겠네. 맞는 거 찾으라 했으니까. 맞죠? 37번으로 갑니다. 30번은 다음 중 고압 배전 계통의 구성순서로 알맞은 것은 그랬는데 변전소가 있습니다. 이렇게 변전소. 서브스테이션이 있고 서브스테이션에 모선을 설치하죠. 여기에 서브스테이션에 뭐 있어? 변압기 둘 거 아니야. 이렇게 변압기에서 각 배전선로에 뭐 주고 싶은 거야? 이렇게 선로를 주고 싶어. 선로를 여러 개 막 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주는데 여기에 맨 앞에 나는 게 모선이고 그 다음에 모선에서부터 바로 나온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한다고요? 급전선이라고 합니다. 급전선. 선로를 줄 때 맨 앞에 나와 있는 게 뭐냐? 급전선이고요. 그 다음 나와 있는 게 여기서 이제 선로 끝에 가면 여기 선로 끝에서도 어떤 또 분기를 할 거 아니야? 이 분기하기 전에 얘를 뭐라고 하냐면 간선이라고 합니다. 간선. 그 다음 여기서 분기선이 쭉쭉 나가는데 얘를 우리는 분기선이라고 해요. 분기선. 간선에서 뭘 빼주는 거야? 이렇게 분기선을 빼주는 겁니다. 배전변전소, 급전선, 간선, 분기선. 그래서 답은 몇 번에 있어요? 2번에 있네요. 자, 38번으로 갑니다. 38번은 다음 중 켈빈의 법칙이 적용되는 경우는 그랬습니다. 우리 두 가지 법칙을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스틸식이 있어요. 스틸식이 있고 그 다음에 켈빈식이 있습니다. 두 개 자꾸 헷갈리셔요. 스틸식은 누구냐? 경제적인 뭐 결정할 때? 송전전압 결정할 때. 전압을 결정할 때 식 VS는 5.5에 누트 0.6 L 플러스 100분의 P다 이렇게 해서 경제적인 송전전압을 결정한다 그러면 스틸이고요. 켈빈의 법칙은 뭐예요? 켈빈의 법칙은 경제적인 전류 크기를 결정할 때, 전류 크기에 의한 전선을 결정할 때, 전류 크기에 의한 전선의 굵기 결정 시에 사용하는 공식이 켈빈의 법칙입니다. 두 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답 몇 번에 있어요? 4번에 있네요. 4번. 자, 39번으로 갈게요. 39번은 다음 중 전동기 등 기계기기로 대해 전로의 절연불량으로 인한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거리가 먼 것은 그랬는데 전동기 외암을 어떻게 해줄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1번 보시면 외암 접지, 2번 저전압 사용, 3번에 보시면 퓨즈 설치, 4번에 누전 차단이 되어 있는데 답은 퓨즈를 설치하는 것은 어디에 한다고 되어 있어요? 고압회로 및 기기의 단락보용으로 사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40번입니다. 40번. 송전선로의 건설비와 전압과의 관계가 나타낸 것은 그랬는데 이렇게 도표가 되어 있네요. 세로축은 건설비랍니다. 건설비. 가로축은 전압비랍니다. 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전압이 0V에서 전압이 자꾸 높아진답니다. 이렇게 전압이 높아지면 전선비는 어떻게 되는데? 이거 물어보는 거야. 전선비는 어떻게 되고 전압이 높아지면 건설비는 어떻게 되는데? 건설할 때 돈 들어가는 게 어떻게 되는데? 그래서 지지물비, 지지물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데? 그러니까 전선비하고 지지물비로 나눠놨네요. 그죠? 전선비하고 지지물비로 나눴습니다. 자, 전압이 높아지면 전선은 어떻게 되고 지지물은 어떻게 되는데 전압이 높아지면 우리가 절연비가 올라가나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22,900V 배전선로다 그러면 전주의 높이가 대개 얼마쯤 돼요? 16m 정도 전주를 사용하거나 뭐 14m 전주를 사용해서 거기다 또 매입 전주를 근입하잖아요. 그죠? 이렇게 깊이 구착을 해서 근입을 할 텐데 그거 빼고 나면 한 뭐 10m 정도 이렇게 위에 전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765다 345다 이러면 전주가 사용 안 되고 철탑을 사용하는데 철탑 높이가 몇 m쯤 돼? 막 80m, 100m씩 막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지지물비는 당연히 전압이 높아지면서 어떻게 될 거야? 당연히 전압이 높아짐으로써 지지물비는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전선비는 뭐다? 전선비. 우리 전력 손실이 어떻게 되냐면 3I제승 R에서
3에다가 전압, 뭐 이거 계산 다 했다고 치고 전압을 다 계산해보면 어떻게 되죠? 이게 V자승, 코사인, 코사인, 자승 세타분의 P에다가 자승이 R이 되는데 R은 어떻게 돼요? 로 단면적 A분의 길이 L이 되죠? 그래, 전압이 높아지면 전선비는 어떻게 되는 거야? 전선이 얇아져도 되죠? 예, 서로 무슨 관계에 있는 거야? 얘네들 반비례하는 관계에 있잖아. 그래, 전압이 높아지면 전선비는 낮아지는 이런 곡선을 그리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에 있어요? 전선비는 반비례하고 지지물비는 높아진다. 그래서 답은 1번에 있는 거죠. 예,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요번 뭐 2회 시험은 그래도 좀 풀만했지만 1회 시험이나 앞으로 이제 2011년 3회 시험 문제는 조금 어려웠을 거다. 그래서 아마 요번에 좀 붙으시는 분들은 요 정도 문제 나오면 충분히 붙어주셔야 되겠다. 예, 이렇게 해서 전기기사 2과목 전력공학 2011년 2회 문제풀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